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TV를 보시는 마음이 그래도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이 TV를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아마 놀란 가슴을 이렇게 쓸어안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주가가 밑으로 급락을 보여줬었죠. 연속 4일 동안 주가가 급락을 보여주다 보니까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주린이 여러분들은 순간 패닉이 왔을 거다라는 생각해요. 또 혹시 신용을 쓰셨거나 미술 쓰셨거나 이런 분들은 더 패닉이 왔었죠. 자, 제가 여러분께 한용우님의 이런 시를 인용해 드렸어요. 우리가 이미 헤어질 것을 알지만 막상 그 헤어짐이 오면 이미 알았던 슬픔이지만 그것은 진짜 또 하나의 슬픔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사실 이미 여러 차례 이미 작년서부터 3월 달이죠. 정확하게 3월 달서부터 이 장은 드디어 소위 골디락스 장세가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부자 돼서 정상에서 만납시다가 바로 저희의 컨셉이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도 사실 이렇게 11개월 동안 주가가 올라간지를 미처 계산을 안 했었어요. 그냥 계속 어떤 중간에 마디존이 있어도 여러분들 여기서는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2 years, 앞으로 2년 동안은 여러분들이 돈 버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헤어진다라는 걸 알아도 정작 헤어지면 또 하나의 슬픔이 되듯이 근데 주가가 이렇게 쭉 가봤을 때 중간중간에 어떤 고비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고비점을 저는 여러분께 마디존이라는 표현을 해드려요. 여러분 좀 있으면 얘가 주가가 내려갑니다. 한번 급락장이 와요 라고 미리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중간중간에 점심방송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부유홈입니다. 부유홈일 땐 한 번에 못 갑니다. 여기서 주가가 조정받으면 좀 더 깊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또 여러분들이 지나고 나면 수익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얼마 전에 제가 사실은 공개 강의를 했습니다. 뭐 너튜브에도 많이 들어오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너무나들 막 걱정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런 말에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독다독 거리면서 2 years입니다 라면서 왜 2 years인지 그 근거를 대줘야 그분이 마음을 놓고 안심히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타이틀을 보시면요. 요번에 4일 동안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게 어떤 거냐면 요번에 4일 동안 주가가 빠졌는데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수재님 부유면서 좀 때릴 거 그랬습니다. 하나 또 정리를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하나를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장이 추세장으로 돌잖아요. 그러니까 큰 빅픽처가 중요한 거예요. 큰 장이 돌잖아요. 그럼 이 장은 제가 쓸 때 미니멈 2 years예요. 나중에 이제 부족한 것은 나중에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또 한번. 얘가 큰 장은 제가 볼 때는 2 years예요. 제가 손흥민의 그 골과 연결해서 얘기했죠. 반드시 공은 상대방 골문을 향하고 있는데 가다 보면 옆으로 횡패스도 하고 심지어 뒤로 백패스도 하는 거죠. 요번에 주가가 4일 동안 빠진 것이 쉽게 하면 뒤로 백패스입니다. 하지만 목표는 상대방의 골문을 향하고 있다. 전 이런 좀 비유법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저는 암기력은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맨날 제가 여러분께 저는 영어보다는 수학이 훨씬 좋습니다. 수학보다 더 좋은 것은 저의 잔디밭, 포카입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장은 갈 때 가끔가다 횡패스뿐만 아니라 횡으로 패스하는 것뿐만 아니라 백패스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가는 골문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게요. 타이틀을 보시면 요번에 4일 동안 빠졌던 장보다 다음에는 더 큰 하락장이 와요. 지금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다음에 이 하락장이 왔을 때 이게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1월 초에 남겨진 급락장이 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주식을 줍줍할 수 있는 2021년도에 보좌할 수 있는 참선이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막상 주가가 빠지면 그것은 또 하나의 슬픔이 되고 또 하나의 두려움이 된다는 겁니다. 요거 4일 동안 빠졌는데도 두렵다면 이거보다 더 최소한 2배 내지 3배 빠지는 장은 어찌 감당하려 하십니까?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게 있죠. 뭐죠? 오늘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번 어떠세요? 백신 한번 맞아보는 거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백신 차원에서 이걸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TV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또 오늘
너튜브 앞에서 열심히 또 댓글 올려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실패해서 배운 성공학 이걸 가지고 저의 경험치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그러면 팩트체크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입니다. 주가가 4일 동안 급락을 줬습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그림 안 보여도 되죠?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근데 조정 요만큼 줬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떨렸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였었죠. 말씀드렸던 대로. 그죠? 과속 스캔들. 무려 4조 원대의 돈이 들어오면서 3,200선대 이 근처에 들어왔던 분들은 여기 확 내려가니까 나 이제 죽었구나 할 겁니다. 소위 최근에 B2, 영끌이 이런 게 많이 하죠. 또 이때는 신용을 줬을 때죠. 그러니까 하락은 더욱더 깊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가 이렇게 급락을 줬을 때 잠깐 우리가 하락률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제가 아까 앞으로 이제 이 앞에 오는 이 장세는 지금보다 2배 내지 3배가 더 빠지는 장세가 와요. 그 장세는 어떤 성격의 장세이고 그런 장은 왜 오고 그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보다 더 배우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애를 키울 때 지금도 너무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희 딸내미가 굉장히 어렸을 때 온몸이 열이 펄펄펄 끓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막 그때 용산에 있었던 모 병원으로 정말 아주 막 들고 뗐던 그 기억이 납니다. 가니까 냉동실에서 얼음 있죠. 얼음을 갖다가 그 조각 얼음을 갖다가 지금 막 그 애한테다가 막 했던 것이 그게 막 기억이 납니다. 순간적으로 저렇게 치료하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어느덧 부모가 되고 나면 그죠? 엄마 아빠가 되고 나면 나중에 자기들이 시집장에 가서 애를 낳았을 때 애에 대해서 좀 더 조언할 수 있게 되죠.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무슨 여러분보다 똑똑해서 여기서 쓰는 게 아니라 30년 동안 그냥 부모처럼 그런 경험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저는 갔다 온 그림이거든요. 30년 이상 예전엔 대략 30년 그랬는데 이제는 30년이 넘었더라고 보니까 30년 이상 갔다 온 그 그림에서 이 그림들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걸 주가 지도다라고 합니다. 바로 저희 수강생은 주가 지도 이걸 항상 제가 공부를 시키고 있고 요새 또 너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지나갔고 여기서도 잘 또 매수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잘 리스크 하셨나요? 이거는 요만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 들으시고요. 또 한번 행동하시고요. 그 대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요번에도 남겨진 급락장이 있다고 미리 예고한 다음에 그것이 왔을 때 미리 지난번에 자료 보였죠? 부유홈입니다. 마디쯤입니다. 해서 거의 한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께 예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모터 투게더 같이 갑시다. 여러분 먼저 돈 버시고요. 저희도 돈 벌고요. 한국경제TV도 시청률 올라가서 역시 더욱더 건실하고 튼튼한 방송 되게끔 투게더 한번 같이 가는 거 어떨까요? 자, 이렇게 빠졌습니다. 근데 얘가 얼마나 빠졌느냐?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하락률이 코스피가 고점 대비해서 8.8% 정도 빠졌습니다. 한 9% 빠졌죠. 이쪽도 대략 한 8% 빠졌습니다. 근데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였느냐는 거죠. 이렇게 빠진 장에서 뭔가 내가 배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알았다. 부유이 왔을 때는 한 번에 그냥 못 가는구나. 한 번은 줄여줘야 되는구나. 이건 제가 지난번에 삼성물산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렸다고 했습니다. 삼성물산과 테슬라를 놓고 얘가 왜 올라가면 두둑이 맞는지를 여러분께 그 노하우를 이미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얘가 그러면 왜 조정을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그 해답은 사실 이 해답도요. 미리 여러분께 1월 초에 예고를 해드렸었던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받아가지 못하신 거죠. 자, 다시 한 번에 안 되잖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독서 100편이면 의자 현이라. 이거 무슨 주식하는 소리야. 그게 아니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 독서 100편이면 아무리 그 뜻을 몰라도 10번이고 100번이고 읽다 보면 의자 현이라. 그 뜻은 스스로 알게 되느니라. 바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책이나 뭔가 볼 때요. 처음부터 내가 얘를 안다고 보진 않습니다. 처음에 모르겠거니 하고 봅니다. 그러나 그냥 쭉 봅니다. 그리고 또 봅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봅니다. 또 봅니다.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끼리 비밀인데요. 이 얘기를 밖에 가서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실 겁니다. 많이 깨져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식이 얘기하는 건요. 많이 깨져봤기 때문에 자식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 강의할 때 한 번도 안 떤다고 그랬죠. 정말 안 떱니다. 들어오기 전이 떨리지 막상 쓰면은 항상 설레임을 갖고 이 자리를 쓰고 있다 했습니다. 왜 안 떨릴까요? 그렇습니다. 새벽까지 준비했거든요. 자, 이따 보시면 오늘은 제가 데이터를 새벽 5시에 준비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이거 미리 예고했던 거거든요. 이겁니다. 보시죠. 이 장이 올라갈 때 요번에 이제 20 아래 내려갔잖아요. 얘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퍼펙트 패턴을 주려면 얘가 움직일 때 독특한 패턴이 있습니다. 파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파동, 패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수급만 보시죠. 수급은 단기적인 수급은 사실 쓸데가 없는 겁니다. 다만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수급을 같이 보는 건 좋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빅픽처는 파동에 있지 수급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 수급은 단기적인 걸 보는데 쓰는 수급입니다.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얘가 딱 올라갔을 때 기관도 들어와 외국인도 들어와 야 그럼 이거 들어가야지 이건 중요한데 내가 얘를 딱 잡고 난 다음에 얘를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는 거는 여러분 이 장이 얼마나 중간에 수급이 깨졌겠습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매도 때리고 최근처럼 연기금은 계속 때리잖아요. 자기네가 갖고 있었던 비율이 넘어가면 계속 때리잖아요. 앞으로 주가 올라가면 연기금의 물량은 계속 나올 겁니다. 예. 그러더라도 그런 수급이 깨져도 파동을 알고 있으면 빅픽처의 그림을 알고 있으면 두렵지 않으리. 내가 어딘가 여행을 갔을 때 가장 빠르게 내가 여행하는 방법은 뭘까요? 저 이런 퀴즈 참 많이 내거든요. 저희 수강생들한테. 어떠세요? 바로 옆에 있으면 우리 채용카한테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그죠? 애인하고 갈 때가 가장 빨리 가느냐? 만약 부산이다 어떤 갈 때. 예. 내가 갈 때 자동차 타고 가느냐?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가느냐? 아니면 자가용으로 가느냐? 다 틀렸다는 거죠. 애인하고 갔을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하고 갔을 때 나는 피곤함이 없이 가장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두운 길에 제가 감히 함께도 되겠습니까?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30년의 경험입니다. 이렇게 240선 위에 가잖아요. 항상 모든 시장의 대박은 240선 위에서 대박을 줍니다. 이 아래는 매집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한테 대박은 바로 여기 위에서 줍니다. 그대가 대박을 줄 때 나타나는 독특한 패턴이 있습니다. 여기 녹색 선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얘가 이 위에서 상향선 패턴 이렇게 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N자형 파동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번에 장이 요번에 밑으로 남겨진 급락장이라고 제가 감히 예측할 수 있던 것은 뭐냐면 이게 N자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얘는 보시면 얘가 올라갈 때 60은 이 60은 N자였거든요. 이렇게요. 근데 20은 N자가 아니었거든요. 얘가 이렇게요. 그럼 얘가 다시 어차피 어디냐가 문제이지 얘는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남겨진 급락장이면 이건 1월 2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방송했던데 그것은 또 한 번에 2021년도에 베트남 선사다. 그러니까 또 다시 내려갔다가 얘가 위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바로 요 모양을 주기 위해서 주가가 내려왔던 것이죠. 정말 한 송이 국가 것을 피하기 위해서 봄부터 서축선을 울고 이러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물량을 뺏는 겁니다. 바로 수급이 깨졌다라는 핑계로 최근에 연기금의 국민연금의 매도 뭐 이런 부분들 아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요. 자, 그럼 이제 지금서부터 이 장은 그러면 어떤 장이 있느냐? 자, 깨고 내려간 다음에 이 장은 정상으로 돌아가는 장이 있다는 것을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페니스탁 얘기했죠. 대표인 것이 게임스탑이었죠. 자, 이게 대략 가격이 제가 아까 한 새벽 5시에 데이터입니다. 아마 종가는 조금 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오늘 조금 반등 좋네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최고가가 483달러까지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페니스탁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페니스탁은 얼마짜리 이하짜리냐면 5달러 미만짜리가 페니스탁인데 얘가 485달러. 그럼 한 500달러 치면 몇 배 상승한 겁니까? 100배 상승한 거죠. 그럼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났겠죠. 또 여러분들 이 페니스탁을 이끌었던 사람 아시죠? 요번에 조사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제 나중에 결과를 봐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100배 상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그럼 얘의 상승에서 뭐가 문제가 됐냐? 두 가지가 문제가 됐던 겁니다. 첫 번째, 이로 해서 헤지펀드가 망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항상 위험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안전자산 갖다가 털어버리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떤 소위 얘기해서 담보금
마진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머지 우량한 것들을 때렸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죠. 그런 문제가 하나 또 나온 거고요. 더 큰 문제 뭐냐면 게임스타 이런 짓거리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들이 봤을 때 그 원인은 뭐냐? 바로 그것은 연준이 너무나 많이 돈을 풀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걸 보면서 지난번에 왠지 자꾸만 웃음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구나. 여기서 많은 힌트를 또 우리 동학개미들도 얻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공매도가 뒤로 연기됐죠. 5월 달로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예측했던 분이겠죠. 그죠? 요건 연기될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감히 방송에서 얘기는 못 드렸어도. 그죠? 어쨌든 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게임스탑에 대한 이런 악재들이 어쨌든 시장의 악재들이 어쨌든 조금씩은 없어지고 있다. 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소위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장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이 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유일한 악재는 돈줄을 줄인 거다라는 말씀을 몇 개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느닷없이 이 보스틱 연방은행 총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테이퍼링, 우리가 기대 인플레라고 그러죠. 특히 요새 백신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보복 소비가 늘면 급격하게 인플레가 나타날 것이고 경기가 급속도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실시한다라고 가장 주장했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 이 총재가 아주 또 재미있는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국제금융센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뭐 쭉 내용들을 보시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강해질 경우에는 연준의 완화적인 정책 운영이 제약이 되고 그다음에 테이퍼링과 그다음에 국채 수비된 우려가 커지면서 실질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부담 섞인 얘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의외로 가장 앞장서서 테이퍼링을 얘기했던 바로 이분이 뭐라 했냐면 연준이 올해 테이퍼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뭐예요? 확 뒤집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 억누렸던 악재들이 왜냐하면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동안에 가장 먼저 테이퍼링을 중요했던 이분께서 이건 요번에 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을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인민은행 여기도 돈줄 재는 거지? 아니다. 또 그러면서 시장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정상적인 흐름으로 다시 복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번에 이미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만 한용우님의 시를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헤어진다고 얘기해도 헤어지면 슬프듯이 얘는 급락장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도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이 장을 가장 공적으로 강세론자로 밀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 빅샷의 최사님, 수님 투이얼스? 예, 투이얼스. 저희가 이번에 가장 많이 매수한 건 뭐냐면 권해드린 건 뭐냐면 TV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레버리지였었죠.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을 산 거거든요. 시장을 산 거거든요. 투이얼스입니다. 근데 얘가 대신 이제 투이얼스를 보면서 얘기했지만 축구를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면 개구리를 좀 바꿔볼까요? 개구리가 앞으로 갈 때 쭉 보고 그냥 가나요? 아니죠. 쭉 보면 다시 한번 제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말씀했죠. 2보 전지를 위한 일부 퇴 과정이 나온다. 미리 예고를 해도 여러분들은 싹 까먹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제가 짐 로저스의 어떤 시장의 어떤 붕괴가 가까운 어떤 비관적인 전망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는다. 근데 짐 로저스에 딱 한 가지는 동의한다. 최근에 들어오셨던 동학개미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시면 즉 내가 저항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최인코드 들어보니까 어제 청계산에 등산 갔다 오는데 제가 다르게 보이네요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만 근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식 근력이 필요합니다. 어떠세요? 주식 근력 한번 키워보지 않으시렵니까? 경제도 좀 알아야 되고요. 국제정치 좀 알아야 되고요. 파동도 좀 알아야 되고요. 근데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재밌어 하지 않나요? 이게 막연하게 의무감 때만 한다면 이거 못할 것 같습니다. 전 사실은 첫 번째 직장은 LG였는데
왜 나왔느냐? 남들 다 불우한 직장이죠. LG나 삼성이나 다 들어가지 못해서 저기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좀 더 원하고 재밌는 걸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벌써 그 이후에 30년이 됐습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대폭락장을 워낙 많이 경험했었죠. 그런데도 제가 원했던 길이기 때문에 소위 그때마다 주식 근력을 키웠기 때문에 여태까지 살아남아 있고 감히 그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왜? 30년 전에 주진이가 그랬듯이 지금 얘가 주가가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또 가슴이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주식은 예측과 대응이거든요. 그냥 전망만 해놓고 간두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걔가 올라갔을 때 어딘가 마지존 있을 때 얘가 이번에 마지존이구나. 얘 다시 돌아가는구나. 또 어디가 왔을 때 얘보다 더 큰 장이 오는구나. 지금도 미리 어떻게 보면 백신을 맞춰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실 때요. 제가 여기 한국정제TV 이 국고추 산 얘기를 쭉 하면 딱 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쭉 한번 들어보시면요. 일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빅픽처의 그림이 있고 단기 마지존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 테이퍼에 대해서는 이 인플레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했더라도 언제 어느 때 연준의 그 테이퍼링 정책이 나올지도 모른다. 골자는 이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가장 앞장서서 테이퍼링을 얘기했던 이분이 이번에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장은 정상적인 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가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그림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봤던 그림입니다. 보시죠. 이게 여기 한 큐에 담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지난주에 했을 것 같습니다. 장이 한번 상승장으로 돌고 나면 한 번에 안 되죠. 상승장으로 돌고 나면 주가는 세 가지 성질이 있다. 어떤 성질이 이걸 추세로 가는데 추세와 같은 방향으로 상승하는 소위 관성의 장이라고 합니다. 한 번 방향을 정하기가 어렵지 한 번 방향을 잡으면 그쪽으로 계속해서 가는 관성장이 있고 그 중간에 접었다 가는 마디를 줬다 가는 것이 있다. 그럼 여기다 이게 뭐냐? 이거는 회귀성이지 장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서히 결론을 가볼까요? 그럼 이 다음에 지금보다 이건 사실은요. 우리가 속칭 그런 얘기죠. 잽도 안 되는 보다 더 큰 조정장이 저 뒤에 또 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요 조그마한 추위에도 막 감기봉사를 앓고 계신다면 이거보다 더 큰 장이 더 하락장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환자실에 입원하실 겁니까? 내가 미리 지금부터 주식 근력을 세우고요. 영양가 있는 걸 먹어주고요. 다음에 그게 딱 왔을 때 얘가 어떤 거구나. 그때가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긴 더 큰 마디존이다라고 또 미리 예고 말씀드립니다. 항상 미리미리 예고를 드립니다. 그걸 존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거기 왔을 때 여기서는 좀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아직까지 끝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보는 빅픽처.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부터는 저의 얘기, 저의 의견을, 저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 뒤에 오는 더 큰 조정중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이게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이번에 우리가 종합이 대략 한 깊게 잡아서 한 9% 정도 빠졌습니다. 그죠? 근데 얘가 두들겨 맞는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률이 종합주가 하락률이 무려 26%입니다. 여기 또 하락장 여기만 보더라도 여기가 18%입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라는 겁니다. 여기 2011년도부터거든요. 여기 2008년도 이후에 주가가 위로 빵 올라갔을 때 여러분 아시죠? 소위 차화정장세의 차화정장세, 7공주 장세의 7공주 장세 바로 이때입니다. 이 이후에 2011년도부터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유로발 재정위기가 있었죠. 그죠? 모든 금융권의 위기를 재정이 떼안으면서 유로발 재정위기가 있었고요. 또 2013년도 5월 달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벤 버냉키가 느닷없이 국회에서 얘기하다가 테이프를 확 끊으면서 전 세계장이 중간중간에 폭락을 맞게 되는 이런 장도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들? 미리 지금서부터 주식 근력을 키워놔야 지금서부터 몸보양을 해놔야 이게 왔을 때 얘가 어떤 성격이구나. 얘가 드디어 첫 번째 바닥을 주고 두 번째 바닥을 가는 거구나. 이런 준비를 하지 않을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한 것은 바로 이런 장세의 패턴입니다.
이 장세가 완전히 끝날 때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요. 저는 30년 동안 이 장을 수없이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새 여자의 말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캐디의 말은 무시하지 마라.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내비게이션으로 나오는 여성의 목소리는 절대 무시하지 마라. 그 다음에 노가 편하려면 같이 사시는 마나님의 얘기는 무시하지 마라. 그런 얘기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실 때요,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맨날 종목만 봐요. 참 이번에 저희 그 무료 종목이 괜찮았죠. 국호조 종목이요. 그죠? 효성 첨단하고 빅히트인데 두 종목이 정말 빅히트고 올라갔습니다. 저희도 종목이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내가 종목을 잘 고르는 일보다는 종목은 내가 여기서 잘못 골랐어도요, 다른 종목에서 커버가 되는데 시작을 놓쳐버리면 속칭 계좌가 작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방송을 보시더라도 또 혹시 너튜브에서도 보시더라도요, 제가 종목에 관한 거 몇 개 한 3개 정도 본다 그러면 반드시 시장에 대한 것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픽픽체의 그림들, 조금 따분할지 모르지만 대학교 교수님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들, 이런 내용들도 꼭꼭 들으시고요. 또 시장관이 다르다 하더라도요, 또 가끔다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얘기 하다 보니까 시장과는 좀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장이 올라가는데 뭐 안 간다고 했다든지 그런 걸 가지고 멀어가신 분 계시는데, 그거는 데이터로 보세요. 그분들은 그 데이터를 갖다가 만들 때 얼마나 많은 고생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분들이 보는 데이터는요, 무료의 데이터가 아니라 자기 돈 내고 보는 유료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로우 데이터는 굉장히 참조합니다. 다만 마지막 결정, 시작에 대해서 마지막 결정을 거기다가 주식을 얻는 겁니다. 천재가 아닌 우리가 천재 이기는 방법. 뉴턴도 주식에 실패했다고 하고요, 아인슈타인도 주식에 실패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천재가 아닌 우리가 천재 이기는 방법은 그걸 토대로 해서 마지막 결정을 내는 거죠. 이런 장이 앞으로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1월 2일 날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장을 앞으로 2years, 이게 빅픽처입니다. 상대방 골문은 여기 2년 후에 여기가 있는 겁니다. 다만 얘가 어쩌면 백패스가 나올지 모른다. 그게 급락장에 대한 예고였었어요. 그때가 부자지 승계라고 했죠. 지금 이 장세가, 이런 장세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라스트 그림은 이 그림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로마 슐의 오드레 폰과 그레고르 팩의 그림은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Very easy, very simple, very good. 이 간단한 그림에서 우리는 돈 버는 주가지도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올라간 이 장세가 성격이 유동성 장세, 일명 돈빨 장세입니다. 이 장세입니다. 주가는 위로 올라갔죠. 가격이 올라갔죠. 여기 재료는 무엇일까요? 경기가 좋았을까요? 아니요. 경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달 미리 바닥을 찍은 걸 뭘까요? 막강한 유동성, 재료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럼 앞으로 요번에 조정받은 요 4일 동안, 이거는 조정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조정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어쩌면 몸져 알아놓을 수도 모르는 그런 조정 어디 오느냐? 바로 요 조정자입니다. 이 중간말, 이게 무섭게 이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시작의 틀이 바뀝니다. 지금 움직이는 장세가 어떤 장세냐면 돈빨 장세죠. 그죠? 그 다음에 색깔 바꿔서 움직이는 장세, 일명 실적 장세의 패턴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중간 마디에 주가는 어떤 조정을 주느냐? 심한 조정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보시기엔 얘가 이렇게 누우니까 횡보인 것 같죠? 잘 보십시오.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요, 길게 보시죠. 얘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얘는 이게, 여기 보세요. 이게 아까 무슨 그림이냐면 이렇게 횡보하는 그림이죠. 보세요. 얘는 이렇게 보면 이거 횡보잖아요. 그죠? 길게 비피죠 보면 횡보잖아요. 이걸 아까 그림으로 보면요. 무슨지 아십니까? 얘가 이렇게 횡보하잖아요.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보면 횡보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 횡보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으로 보면요, 얘는 막 26% 빠졌다가 또 들었다가 또 여기 막 수없이 빠지고 18% 빠지고요. 됐습니까? 여기를 버티려면 여러분들은 주식 근력을 키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경제에서 방송할 때 전문가들이 무슨 종목만 추천하냐 이걸 보지 마시고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자기의 경험을 갖고 얘기할 때 그 경험에 주식 근력을 한번 쌓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그림은 바로 이러한 장이 온다. 이때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설이말을 참고 견디면
머저나 기쁨의 날이 오리니 꼭 공부해서 주식 근력을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말 심한 장이 왔을 때는 여러분께 미리미리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결론 2 years 변함이 없다. 다만 이번에 올라갔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고했던 하나의 퍼펙트 패턴을 만들기 위한 조정장이었다. 얘는 정상적인 파동으로 오고 있다. 얘가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이마침 올라갔으니 왔다 갔다 하면서 마디를 해줘야 이제 누구나가 야 이거 3천 너무나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 이거 이대로 갈 수 있어? 과속식을 듣는데 이제 그거를 부식시키고 다시 주가가 본격적으로 갈 수 있는 발판 다지기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여러분들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게더 같이 갑시다.